다음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화요일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위생국과 공원 레크리에이션국에 예정됐던 예산 삭감 결정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경찰은 78세 노인의 무작위 공격을 가한 뒤 현금을 빼앗고 도주한 강도를 수배 중입니다. 올해 퀸즈 지역 첫 순회 영사 서비스가 10일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한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국립기상청이 다음 주 초 뉴욕시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한 가운데 뉴욕시의 눈 없는 도시 기록이 드디어 깨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을 비롯한 기상학자들은 다음 주 초 뉴욕시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의 기상학자 마이크 우즈에 따르면 북극의 한랭정선이 일요일 늦게 뉴욕시를 통과하며 기온이 20도 초반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월요일 기온은 30도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눈은 비와 혼합된 형태로 내릴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32도, 최저 기온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에는 오늘로 698일째 1인치 이상의 눈이 내리지 않아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드디어 이 기록이 깨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위생국과 공원 레크리에이션국에 예정됐던 예산 삭감 결정을 일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제 난민위기 관리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뉴욕시 위생국과 공원 레크리에이션국의 일부 서비스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위생국은 2만 3천여 개의 쓰레기통을 유지하고 미래의 쓰레기통을 설치할 예정이며 뉴욕시 공원 레크리에이션국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의 미래의 쓰레기통은 더욱 저렴하고 가벼우며 쓰레기 수거 인력의 부상 가능성을 줄이고 특히 쥐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아담스 행정부는 이번 예산 복원이 쥐와의 전쟁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서비스이며 도시의 쓰레기를 100% 컨테이너화하고 쓰레기가 길거리에 오래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기존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공원 레크리에이션국에 펄크스 기회 프로그램이 복원되어 수천 명의 저소득 뉴욕 시민들이 매년 6개월 동안 유급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우므로 주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78세 노인의 무작위 공격을 가한 뒤 현금을 빼앗고 도주한 강도를 수배 중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8시 50분경 브루클린의 18번가와 5번 애비뉴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델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용의자가 뒤에서 다가와 그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구타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용의자는 그의 손에서 담배와 일부 현금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또한 어제 저녁 퀸즈 자메이카 애비뉴의 한 전당포에서 한 남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도주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오후 5시경 젬 파운브로커스에 있던 22세 피해자에게 용의자가 다가가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으며 용의자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칼로 그의 왼손과 목 뒤를 찔렀습니다. 용의자는 검은색 코트와 폴로 글씨가 적힌 파란색 후드 스웨트 셔츠, 어두운 바지와 검은 신발을 착용한 채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한편 지난 3일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강도 사건에 한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24세 한인 남성 레오 현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강도, 빈집털이, 불법 구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TA가 호기롭게 출시한 새로운 디자인의 개찰구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무임승차 방지의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에 새로운 전철 개찰구 요금 없이 통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한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의 개찰구가 시범 설치된 JFK 공항역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한 사람이 개찰구의 센서 위로 손을 흔들어 개찰구의 문을 열리게 하고 이후 여유롭게 개찰구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 버전 개찰구의 대표적인 요금 회피 방법이었던 백호킹보다도 훨씬 손쉬운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디자인한 새로운 개찰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MTA는 8번 애비뉴 펜스테이션에 약 70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개찰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퀸즈 지역 첫 순회 영사 서비스가 10일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2월 예약도 마감되는 등 한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퀸즈 한인회가 주관하는 퀸즈 지역 순회 영사 서비스가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퀸즈 한인회에서 처리된 민원 업무 처리 건수는 총 139건에 달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퀸즈 한인회를 찾아 서비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현타 퀸즈 한인회장은 방문하는 분들이 서류 작업 시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 장소에서 질문하면 대답도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인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2월 퀸즈 순회 영사 서비스 예약이 마감됐고 현재 3월 예약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2024년 역점 사업의 하나로 노던 블러바드 청소 사업을 오는 13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월 1회 차세대 청소년 학생들과 함께 퀸즈 거리를 청소하는 행사로 이번 달은 노던 블러바드 150 스트리트에서 유토피아 파크웨이까지 거리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퀸즈보로장이 윌레포인트 재개발 제2단계 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로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공청회에서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뉴욕 축구클럽, 퀸즈개발그룹 등이 윌레포인트의 개발 계획을 밝혔으며 나는 저소득층용 주택보장 등을 조건으로 이에 대한 승인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윌레포인트 제2단계 재개발 계획은 2만 5천석 규모의 축구 경기장, 객실 250개 규모의 호텔, 8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상업 소매 공간, 3에이커 규모의 공원 등 공공부지, 저소득층용 주택 1,400채 건설 등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리처드 보로장은 재개발업체와 제1단계 계획과 비슷하게 저소득층용 주택 비율을 유지한다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이 주택은 이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 주민에게 할당되고 이곳에서 발주되는 사업과 일자리 등의 30% 이상을 소수계 또는 여성 소유 기업에 할당해야 합니다. 리처드 보로장은 조건부 승인 권고안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윌레포인트를 개발하려는 수많은 계획이 구상됐지만 지금까지 승인된 것은 제1단계 개발안 단 한 개뿐이라며 이제 2단계 계획을 승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리처드 보로장은 나는 이전에 재해계곡이 더 많은 주택과 학교, 공공용지 등을 변모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명작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보로장이 언급한 재해계곡은 1925년 발표된 스캇 피처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무대로 이 소설은 부의 상징으로 묘사된 그레인넷 지역과 빈곤의 상징으로 묘사된 윌레포인트를 무대로 하고 있으며 윌레포인트에 대해 불에 탄 뒤에 남는 재가 많다며 재해계곡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소송의 최후 변론에서 이 재판은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재판은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선거에 나가려고 결백한 사람을 기소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최후 변론에서 원색적으로 재판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했고 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 측에 당신의 클라이언트를 자제시켜라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사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1분도 듣지 못하겠다는 것이냐며 판사 발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법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를 보면 발광하는 심각한 증상에 걸린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문장 2개를 하나로 연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현재 원고 측인 뉴욕주 검찰도 최종적으로 트럼프 일가 및 관련 기업이 세금을 낼 때는 자산을 줄이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을 늘렸다며 3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세계 물류수송의 동맹인 홍해 보호를 위해 친일한 예멘 반군 후티의 군사시설 60여 개에 대해 대대적인 폭격을 단행했습니다. 미영연합군이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지역에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란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영연합군이 잠수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후티 반군의 근거지 16개 지역, 60여 개 군사시설을 공격했으며 이는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군이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예멘 내 다수의 후티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리시 수넥 영국 총리도 꼭 필요한 조치이며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동등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과 호주, 바레인,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등도 미영의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개별 및 집단 자위권 행사이며 특히 자국 상선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영이 후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단행함에 따라 홍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으며 수에즈 운하를 통한 화물 수송이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국방 총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한 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며칠간 행방을 알리지 않고 잠적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감찰관이 오스틴 장관의 입원과 관련한 역할과 과정, 절차, 책임과 행동 등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며 국방부의 정책과 절차가 고위공직자의 공백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적절한지가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감찰관이 오스틴 장관 등에게 감찰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장관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으나 감염이 발생해 지난 1일 월터 리드 국군병원에 입원했으나 지난 4일까지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국방지휘부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로이드 장관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히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것으로 해임돼야 마땅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오스틴 장관 비호는 자신의 아들인 뇌물수수 및 탈세용이자 헌터 바이든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대통령의 도덕성이 마비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중 절반 이상의 행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누군가 무기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 감찰관은 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7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군사 장비 중 59%에 달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는 16억 9,900만 달러, 행방을 알 수 없는 무기는 10억 500만 달러에 달하며 특히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재고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지원 무기는 휴대용 미사일, 자폭 드론, 야간 투시경 등 약 4만 개 품목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공한 첨단 재래식 무기들을 우크라이나가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감찰관 보고서와는 동떨어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무기가 도난당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년간 미국이 지원한 군사 원조가 유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614억 달러, 이스라엘에 143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연방의회에 요청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무기 원조의 60%가 행방불명됨으로써 추가 지원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더 상승했고 주거비가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의 상승률 3.1%보다 높은 것은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2%를 웃도는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2022년 6월 9.1% 상승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계속 둔화됐고 지난해 6월 3%까지 하락한 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11월보다는 0.3% 상승했고 이 또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달보다 0.5% 상승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치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임대료 상승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전기료가 1.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1년 전보다 3.9% 올라 전문가 예상치 3.8%를 웃돌았습니다.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1,000건 줄었으며 이는 2주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애플이사로 활동해온 알고어 전 부통령이 올해 만 75세를 맞아 고령이라는 이유로 이사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 총장이 반유대주의로 몰려 사퇴한 가운데 유대인 출신 하버드대 학생 6명이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하고 있다며 어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일 비상구가 뜯겨나간 채 간신히 비상 착륙에 성공한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 승객들이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0년 퀸즈에서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다 뉴욕시 경찰을 치어 숨지게 한 32세 남성에게 1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계 반도체 매출이 480억 달러로 전달 466억 달러보다 2.9% 증가했으며 이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오늘 뉴욕시 보통 휘발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3달러 34센트로 한 달 전 3달러 5센트에서 15센트 정도 하락했으며 퀸즈 일부 주유소는 갤런당 3달러 9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지난 10일 연방하원 청문회장에 깜짝 출석한 데 이어 어제는 탈세 혐의 재판에 출연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따뜻한 가운데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최저 기온은 3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9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5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뿌리교육재단에서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5차 모국 방문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8에서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인 자녀들이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한국 팔도 지역 곳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하는 제25차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월 1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